패러데이 법칙과 렌치의 법칙을 간단한 설명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전자기 유도 법칙. 그래서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하고 정리한 법칙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의 자력선이 시간적으로 변화를 하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즉 이와 같은 코일에 우리가 연구 자석을 가까이 대거나 그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코일에 영향을 받는 이 자력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석의 세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이와 같은 것을 자력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력선. 그래서 magnetic force line. 그래서 우리가 그 자력선을 확인하는 방법은 연구 자석을 놓고 그 위에 철가루를 뿌리게 되면 자력선을 따라서 이게 흩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안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코일에 전류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바로 전기장과 그 다음에 자기장과의 관계를 서로 설명하는 그런 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E는 이꼬로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b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E는 유도되는 전압, 그러니까 자석의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유도되는 전압을 얘기하고 N은 이 코일에 감긴 수가 되겠고 dt분의 d 파이 b 바로 이것은 우리가 다르게 쓰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b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파이 b라고 하는 것은 자속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합니다. 즉 자력선의 다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으로 표현하게 됐을 때 이 자력선은 결국은 3차원 공간으로 그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회로로 구성이 되는데 단위 면적당 자력선이 많게 되면 그만큼 자석의 세기가 세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의 이 자력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자력선의 개수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것이 변화하는 율을 dt분의 d 파이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력선의 그 변화가 증가가 되게 되면 그 유도되는 그 기전력은 전류는 그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 전류가 유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석을 이동을 시켜서 코일에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하게 되면 코일에 영향을 주는 자석의 자력선의 그 다발이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단위 시간당 그 변화량에 따라서 전류가 코일에 유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되는 전류를 이 공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도되는 전기의 양은 n이 클수록 그러니까 코일에 감긴 수가 클수록 그리고 단위 시간이 짧을수록 속도가 자석이 빨리 왔다 갔다 할 때가 천천히 왔다 갔다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전류가 유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리고 자력선의 수가 많은 것에 비례를 해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또 코일의 도선을 많이 감을수록 유도 전류는 강해진다. 또 자석 자체, 이 연구 자석의 가 크게 유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한 것을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전기장과 자기장의 관계. 즉 자속의 변화는 결국 전류의 그 전류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제 발전기 원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렌즈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렌즈의 법칙은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일이 있고 연구자석이 있는데 연구자석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즉 자속은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5인데 이 위의 부분이 자속의 변화가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유도되는 전압은,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은 0이 되겠죠.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극, S극, 그래서 연구자석을 코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때 유도되는 전류는 그 운동을 방해하는 연구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S극이 가까이 가니까 이쪽에 S극이 생겨서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도록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될 때는 유도되는 방향은 우리가 이와 같이 코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네 개의 오른손가락으로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부분이 바로 N극이고 이쪽이 S극이고 이렇습니다. 즉 코일에 흐르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그 자성체가 N극이 될 수 있고 S극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S극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S극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쪽이 S극이 되도록 하려면 아래 방향으로 이쪽에 N극, 이쪽에 S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주겠죠.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석이 코일 안에 있다가 코일에서 멀리 가는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멀리 가는 것을 방해하는 쪽으로 이 코일에 그 전류가 유도되기 때문에 S극이 멀리 가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되지 방해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는 쪽으로 코일의 전류가 유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위쪽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연구자석의 그 운동 방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 이것을 이제 렌츠가 법칙으로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 패러데이 법칙은 연구자석과 코일 사이에 유도되는 그 전류의 양, 이것 전류의 양은 기전력의 양은 코일에 감긴 수와 자속의 변화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이고, 또 그때 그 기전력의 방향에 대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전류의 방향,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설명한 것이 렌츠의 법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을 간단히 코일과 전류계를 이용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코일을 여러 번 감은 도선을 여러 번 감은 코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암페어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계 바늘이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코일의 출력을 이 전류계와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석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 그래서 연구 자석을 코일 안에 넣거나 이동을 시켜가면서 전류가 이동되는가, 전류가 유도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러데이 법칙은 코일 안에 연구자석, 자석을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해서 코일의 자속,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합니다. 자력선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전류가 유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의한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기장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인데, 자, 한번 지금 멀리 있을 때는 코일의 자력선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도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렇게 그 코일에 가까이 유도를 시키니까 바늘이 움직입니다. 오늘 움직일 때 잘 보면 이렇게 안에 쑥 넣어서 자력선이 그 변화를 하게 되면 그때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안에 자석을 가만히 정지시키게 되면 자력선의 변화가 없는 것이 되죠. 연구 자석의 그 자력선이 코일에 영향을 줍니다만 단위 시간에 델타 t분의 dt분의 d 파이 b였기 때문에 그 일정한 시간마다 자력선이 변화를 해야만이 코일에 전류가 유도된다는 것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정지한 상태로 자석이 코일 안에 있게 되면 자력선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전류에 유도되는 전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빼게 되면 자력선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변화가 하죠. 따라서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석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력선이 변화를 해서 전류가 유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원리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를 보면 연구 자석과 코일이 일정한 그 외부 힘을 이용해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자력선이 변화를 해야만이 전기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넣을 때 그 코일 안으로 자석을 넣을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내가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유도되는 전류량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밑에 단위 시간분의 위의 자력선의 변화 중에서 시간의 변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했을 때 빨리 했을 때 이 바늘의 움직임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류가 많이 크게 유도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도되는 그 바늘의 눈금을 방향을 보면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먼저 이동을 했죠. 들어갈 때는 왼쪽으로 움직였다가 뺄 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는 왼쪽으로, 뺄 때로. 그래서 왼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이 그 자력선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바꿔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쪽은 넣을 때 왼쪽으로 움직였는데 뒤로 하게 되면 넣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N극과 S극이기 때문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도 이제 반대로 되는 겁니다. 바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즉 내가 지금 이게 N극이다 그러면 넣게 되면 이쪽이 N극으로 유도가 되어야만이 넣는 자석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기가 유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뺄 때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넣을 때는 이쪽이 N극이다 그러면 N극이 유도가 되고, 뺄 때는 N극이 못 나가도록 하려면 S극이 유도가 돼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넣을 때하고 뺄 때하고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매우 센 연구 자석인데 좀 더 약한 연구 자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N극입니다. 바늘의 움직임이 매우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석의 세기에 의해서, 자력선의 세기에 의해서 코일의 자력선의 변화를 주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바늘이 매우 적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것도 N극을 넣을 때는 왼쪽으로, 뺄 때는 오른쪽으로, 넣을 때는 왼쪽으로, 뺄 때는 오른쪽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S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넣을 때는 오른쪽으로, 뺄 때는 왼쪽으로. 즉 넣을 때는
이 S극이니까 S극으로 이쪽에 유도가 되겠죠. 뺄 때는 이쪽에 N극이 유도되겠죠. 그래서 N극과 S극에 따라서 반월이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렌즈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그 관계에서 자장의 변화로 코일에 전기가 유도가 될 때는 이 코일에 감긴 그 횟수와 그리고 자석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동을 하느냐, 이는 전류의 양이 크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막대자석의 그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되는 전류량은 작지만 훨씬 센 이 그 연구자석 이 자석에 의해서는 훨씬 더 전류가 크게 유도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거를 이제 반을 잘라서 좀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바늘의 움직임이 적죠. 하나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만. 자석의 세기에 의해서도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패러데이 법칙과 그 다음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짓는 알려주는 렌즈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